자동차 세시 정비 실습 7주차 4강 수업을 맡은 공국 교수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가 기억 과목 학습 계획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는 기억 과목 주요 학습 목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 과목 주요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과목 학습 계획입니다. 요거는 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억 과목 학습 목표입니다. 자, 지난차시 제동장치 했는데요. 지난차시 제동장치에서 여러분들 뭐 보조장치 이거 했어요. 그 다음에 엔진 브레이크라든가 뭐 감속 브레이크 이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크의 안전장치를 개요에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안전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안전장치입니다. 제동장치는 자동차의 안전상 매우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개발하고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도 하나 추가로 넣어놨지만 뭐 요즘은 제동장치에 관련돼서 안전 때문에 법규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좀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가 액면 경고 장치입니다. 액면 경고 장치. 그래서 액면 경고 장치는 마스 실린더의 오일 탱크 내에 오일이 액면이 일정한 궤보다 내려가면 리드 스위치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계기판에 경고등을 점등시키는 장치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차시에 했었죠. 마스 실린더 보면 그 밑에 보면 이 센서가 있어요. 경고등 장치가.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면 계기판에 브레이크 이런 경고등이 뜨게끔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또한 이 램프는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도 점등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브레이크를 풀었는데도 계속 점등이 되어 있으면 브레이크 계통, 패드라든가 라이닝의 마모 상태 아니면 브레이크 오일 레벨 등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패드 라이닝은 여기서 왜 나왔냐면, 자, 우리가 어차피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은 마모가 되면 그 마모된 만큼 어떻게 돼요? 간극을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간극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점점 패드가 앞으로 나와요. 나오게 되면 그 나온 만큼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게 메꿔주는 게 뭐냐? 브레이크 오일이에요. 그러면 패드가 처음에 브레이크 라이닝도 처음에 새거 꼈을 때는 두꺼우니까 어떻게 돼? 뒤로 후퇴가 되다 보면 마스 실린더 오일이 올라오지만 얘가 마모가 되면 브레이크 패드가 계속 한참 우리가 주행하고 막 하다 보면 브레이크 패드 성면이 그 패드가 마모가 됩니다. 마모되면 이제 작아지겠죠. 두께가 작아지면 그 앞으로 나오면 그 마모된 만큼의 양을 뭐가 채워주면 뒤에 브레이크 오일이 그 라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스 실린더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 양이 적게 돼요. 심한 경우는 뭐 패드가 마모돼갖고 브레이크 라인이나 패드가 마모돼 경고등에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지만 정말로 심하게 경고되면 어쩌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같이 주차 브레이크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를 시켜놓고 엔진 후드를 열어서 브레이크 오일 마스 실린더에 있는 오일량을 일단 제일 먼저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쪽을 또 보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브레이크 회로의 배관 방식에 따라서 또 종류가 또 있습니다. 안전성의 이유 때문에 두 회로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회로를 하나를 놓게 되면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다 안 되겠죠.
브레이크 4개가, 바퀴가 우리가 4개잖아요. 근데 회로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가 고장나도 모든 바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회로를 2개 이상, 회로를 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배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앞뒤 분배식입니다. 앞에는 앞에대로, 뒤는 뒤대로. 그래서 앞차축과 뒷차축의 브레이크 회로가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차축 회로가 고장일 경우에는 뒷차축 회로는 제동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앞에가 고장나도 뒤에는 되는 2개 계통이니까요. 물론 그 반대에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뒤에가 고장나면 앞에가 작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방식의 계단식 벤텀 마서 실린더를 사용하면 뒷차축의 제동력 조절 밸브를 생략할 수 있으며, 또한 회로가 고장일 경우에도 페달 담력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나머지 한 회로의 유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벤텀 마서 실린더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 이런 것들을 조절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쪽에 담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은 모든 차량의 드럼 또는 디스크 브레이크일 경우, 그리고 앞차축의 디스크 브레이크, 뒷차축의 드럼 브레이크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옛날 차량이죠. 지금 드럼식은 거의 안 쓰죠. 드럼식은 지금은 다 디스크 방식, 앞뒤 바퀴가 다 디스크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제동력의 배분은 앞차축의 70%, 뒷차축의 1% 정도가 되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전륜구동 차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차를 무게 분배를 보시면 이해하시죠. 차 무게가 어떻게 돼요? 앞에가 무겁나요? 뒤에가 무겁나요? 우리나라 전륜구동 차량들 보면 앞에가 무겁습니다. 거의 한 6대4나 많으면 7대3까지 가는데 한 6대4 정도 돼요. 앞에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제동력도 마찬가지 앞에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앞차축의 70%, 뒷차축의 한 30%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의 그림을 보시면 운전자가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밟았잖아요. 여기를 밟습니다. 밟으면 그 담력이 그대로 와서 하나는 앞으로 가고요. 앞에 가서 이제 서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요 하나는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옛날 거고요. 지금 이건 거의 이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지금도 있죠. 물론 벤트마사 독립적으로 되긴 있지만 앞바퀴 뒷바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X형을 많이 쓰는, 밑에 요 그림이 나오는데 X형입니다. 지금은 좀 이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은 있었나, 지금은 요 방식은 안 쓰고 있습니다. 자, 보다 X형 배관 방식입니다. 전륜과 후륜을 각기 하나씩 X형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륜 구동 방식 자동차에서 부의 킹핀 옵셋의 경우 주로 이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회로당 제동 배분은 50대 50 똑같게 나눠줍니다. 50대 50. 그래서 요거 제동력이 뭐 X니까요. X, 그러니까 이쪽에도 50, 이쪽에도 50이래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X가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퀴 이쪽, 이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서로 X자로 가게. 그러니까 배분이 50대 50이면 이쪽에도 50, 이 빨간색이 거져 있는 여기도 50, 노란색 여기도 핸드는 여기도 이렇게 X자로 하면 여기도 50 똑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X형 배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배각 방식입니다. 삼각형. 앞차축, 좌측과 우측, 우륜행과 뒷좌측의 어느 한쪽 차륜을 연결한 형식이다. 한 회로가 고장일 경우에 최소한 50%의 제동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륜에는 항상 좌우 균일한 제동력이 작용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 배관 방식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배관. 안전장치 하나 더 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일로 가서 하나 갔고요. 일로 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앞에 양쪽으로 하고 뒤도 뭐야 하면서 여기도 가고 앞에는 무조건 가죠. 두 개 중에 앞에는 두 개 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가고 뒤로 하나 가고요. 그러니까 아까 X형보다는 얘가 더 확실하게 많이 가겠죠. 제동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상 아주 유리하겠죠. 그 대신 이렇게 하면 좀 회로가 좀 복잡하겠죠. X형보다는 하나를 더 따야 되기 때문에 배선 같은 거를 배선이 아니고 브레이크 파이프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위형 배관 방식입니다. 드물게 이용되는 방식이고요. 한 회로는 모든 차량과 연결하고 나머지 한 회로는 앞차축 좌우륜에만 배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회로 파손 시에는 제동력 분배차가 큽니다. 그래서 제동력 배분은 예를 들면 35에서 한 6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와서 앞에를 이렇게 가죠. 이거는 똑같은데 한 회로가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두 개. 그래서 4,2형이에요. 4,2형. 4,2형인데 두 개. 양쪽에 두 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보시면 일로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 일로 와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서 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셋, 그 다음에 이리 와서 이리 가기 때문에 넷. 그래서 4,2형 배관 방식이라. 아까 삼각형 형식도 배관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건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사형 배관 방식입니다. 4사형은 회로마다 각각 모든 차륜을 연결한 형식으로서 각 차륜에서 두 개의 브레이크 회로가 독립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이상적이지만 고가이다. 구조도 좀 복잡하겠죠. 제동력 배분은 50대 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아까 X형하고 아까 X형 있잖아요. X형은 똑같죠. 50대 50. 그리고 한 회로가 파손되더라도 나머지 회로는 최소한 똑같습니다. X형하고도. 그래서 제동력이 좌우 차륜에 균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회로가 지금 보시면 회로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도 하나, 이렇게 와서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이것도 있네요. 여기도 와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돼 있죠. 회로 하나가 다 4개를 다 담당해요. 또 여기 있는 회로 하나가 또 여기가 1차에서 하나 담당하고 2차에서는 또 여기서도 또 나와서 여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서 양쪽으로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서 여기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동력은 뭐 가장 이상적이겠죠. 모든 회로가 X형 같은 경우는 아까 X형 있잖아요. X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퀴가 이래서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X형이니까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이 두 개만 이래서 고장이 나면
이쪽에서 작동하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작동하든지 두 개밖에 안 하는데 얘는 하나가 고장나도 어차피 회로가 네 개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제동이 그만큼 두 개 작동하는 것보다는 네 개가 작동하는 것이 훨씬 제동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치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요. 그다음 단가가 조금 전에도 했죠. 단가 고가라는 거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식 안티스키드 장치입니다. 안티스키드 ABS입니다. 기계식 옛날 초창기 그래서 자동차는 주행 중 제동을 하면 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전륜 하중이 증가하고 반대로 후륜 하중은 감소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차가 주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림이 좀 있어. 이렇게 되면 뒤가 들려요. 뒤가 이렇게 들리고 앞에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거 내려가기 때문에 제동력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니까 그쪽은 무게가 많이 실리니까요. 그렇게 되고 뒤쪽은 반대로 약간 뜨니까 제동력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반대 후륜 하중은 감소. 그래서 여긴 감소고 전륜 하중은 증가 이렇게 돼 있고요. 급제동 시에는 더욱 심해진다. 급제동 할 때는 그래서 급제동은 우리가 몸이 앞으로 쑥 쏠리잖아요. 우리 차 타고 급제동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이때 전륜과 후륜의 제동력을 동일하게 하면 후륜은 전륜보다 먼저 잠기 되며 턴스핀 현상, 급제동 차야가 자동차 후부가 미끄러져서 옆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스핀이라고 하죠. 스핀. 우리가 급브레이크 딱 밟는 순간에 뒷바퀴가 휙 돌아요. 왼쪽으로 돌든지 오른쪽으로 돌든지 어쨌든 돕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겠죠. 그래서 제동 시 후륜 측에 전륜 측의 하중이 이동된 만큼의 후륜의 휠실린더에 작용한 유압을 감소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압을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유압을 거기를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장치를 기계식 안티스키드 장치 ABS라고 합니다. 메이커와 차종에 따라 여러 가지 유압 제어 밸브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리어 브레이크 계통에 장착하여 리어 휠 실린더에 공급되는 유압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리미팅 밸브입니다. 리미팅 밸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터 실린더부터 입력되는 압력이 일정치 이상에 달하면 후륜 측에 작용하는 압력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밸브. 그래서 리미팅 딱 여기 잡아주는 역할, 압이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요 제한하는 밸브라는 거. 작동은 일정 압력 이하일 때, 즉 통상의 제동 시에는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 피스톤을 위로 밀어 열려 있다가 유압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급제동을 하여 자동차가 앞으로 쏠릴 정도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리어 휠 실린더의 유로를 차단합니다. 차단함으로써 유압 상승을 제한한다는 거. 이형은 주로 축구가 짧고 제동 시 중량 이동량이 적은 소형차에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셔닝 밸브라고 합니다. 이게 참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제동 시 자동차의 제동력은 관성력에 의해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전륜의 하중을 증가하고 후륜의 하중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 현상은 브레이크 조작 시 감속도가 큰 만큼 하중의 변동이 크게 되어 타이어의 잠김, 로크 현상을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동 시에 타이어가 잠기게 되면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또한 마찰력이 감소하여 방향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퀴가 잠기면 조향이 안 되죠. 우리가 방향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 방향성을 상실한다는 게 그래서 방향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퀴가 잠기니까 어떻게 돼요?
차가는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바퀴는 안 돌면 그 타이어가 끼익 하면서 스키드마크를 그리죠. 그러면서 이 스키드마크 바퀴가 잠겨버리면 제동거리가 또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제동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핸들 조향이 방향 전환이 안 되니까 안정성까지도 불안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동 시 후륜축에서 전륜축으로 하중에 이동된 만큼 후륜의 실시인더에 작용하는 유압을 감소시켜 갖고 타이어 잠김 현상을 방지하는 유압 장치 이런 것을 프로포셔닝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포셔닝 밸브의 종류는 프로포셔닝 밸브, 듀얼 프로포셔닝 밸브, 로드 센싱 프로세스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듀얼 프로포셔닝 밸브입니다. 듀얼 두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전륜축으로는 마스터 실린더 유압이 그대로 실신더로는 유압이 유입되어 제동작용을 하지만 후륜축에는 마스터 실린더로부터 유압을 듀얼 프로포셔닝 밸브가 감압시켜 후륜축으로 공급한다. DPCV는 대각성 분할형에서 한쪽 계통 결함 시 전후륜 실린더에 동일한 유압을 공급하여 제동이 완벽하며 편제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성 분할형 X형이에요. X형. X자. 아까 이렇게 돼 있어.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X죠.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서로 간에 X자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동이. 자, 그 다음에 프로포셔닝 밸브 구조 및 작동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로드 센싱 프로포셔닝 밸브입니다. 하중 감지 비례 밸브를 통상 현장에서는 안전 밸브라고 합니다. 안전 밸브. 운전자가 제동을 하여 전 후륜에 동일한 제동력이 가해지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후륜은 쉽게 잠기게 되어 바퀴가 노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미끄러지게 되겠죠. 그럼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바퀴의 노면 마찰력이 급속도로 떨어져 차량 뒷부분이 전방을 향하여 앞으로 쏠리면서 조향성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게 되며 마주오는 차량은 뒤따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켜요. 사고 위험성이 높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드 센싱 프로페셔널 밸브가 있는데 한번 이건 보시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륜에는 제동력을 대폭 감소시켜서 작동되게 하는데 승용차는 브레이크 애각 비례에 의한 프로포셔닝 밸브를 두지만 이제 이건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에서는 프로포셔닝 밸브. 근데 화물차는 짐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며 짐을 실었을 경우에 승용차 타입으로 프로포셔닝 밸브는 후륜의 충분한 제동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적재량에 따라 후륜에 가해지는 제동력을 가감하는 장치를 두는데 이것을 LSPV라고 합니다. LSPV는 후륜축의 유압 제어 개시점을 적재 하중에 따라 변화하도록 한 형식으로 밸브는 프레임에 고정. 자, 밸브가 이제 프레임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센서는 이제 센서 스프링 끝단은 뒷차축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량에 따라서 프레임과 뒷차축의 상대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레버가 밸브 스템에 작용하는 힘도 그 상대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 즉 공차시에는 센서 스프링이 비교적 약한 힘 밸브를 누름으로 유압 개시점이 낮아지고요. 적재량이 증가할수록 밸브 스를 누르는 커지면 유압을 제한하는 개시점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스프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중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게 내려가겠죠. 하중에 무게가 나오면 그럼 얘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당겨지고 그러면서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적재 무게에 따른 제동력을 보시면 빈치할 때 제동력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무게가 나갈수록 제동력이 점점 커지겠죠. 뒷바퀴 제동력은. 왜냐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짐을 실어야 빈차보다는 빈차할 때는 제동력이 작지만 짐을 실을 때마다 제동력이 커지게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건 설치 위치고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참고로 여러분들 그냥 내가 올려놨는데요. 긴급 제동 장치 또는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했냐면 2015년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자동차 충돌 방지 시스템 장착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 피해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졸음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졸음운전 말고 뭐 어디 시선을 내가 잠깐 딴 데 팔았던가 할 때 그걸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현대기아차가 2020 올해죠, 올해 양산하는 승용 전차 등의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장치를 기본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B는 차량의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방에 운전석에 보시면 운전석 그 룸밀러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라지에터 있는 그쪽에서 뭐 레이더를 쏩니다. 레이더를 센서를 이용해서 전방의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 이를 운전자에게 알리거나 스스로 멈추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멈추냐 보시면 A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를 통해 인식된 주된 상황에서 차간 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경보를 울립니다. 1차 운전자한테 경고음 돌리고 차종 뭐 회사마다 좀 틀리기는 벨트에도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벨트에도 좀 이렇게 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운전자가 계속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브레이크에 연결된 액추에이터를 강제로 구동을 시킵니다. 강제로 구동해서 브레이크가 제동이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이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을 4.1%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보다 더 높죠. 졸음운전이. 특히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운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아마 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뭐 버스라든가 대형차 이거 왜 졸음운전해서 막 승용차 막 밀고 가는 영상이 텔레비에서 이렇게 몇 번씩 방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사전에 제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의 졸음운전에 의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9m 이상 버스와 20톤 이상 첨가는 차선 이탈, 차선을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상 장착은 올해부터 의무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여기서 쏘죠. 여기다 쏘고 거리를 주죠. 거리 재고 그다음에 요 앞에 여기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쏘는 경우도 있고요. 위치는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